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 좀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도 재택근무하면서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럴수록 우리가 뭐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수업하다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개인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데 우리가 적어도 뭐 남북 통일이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이제 가치관은 무엇인지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노획문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영상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한국 전쟁, 일명 6.25 전쟁 1950년 그 시기에 왜 미군이 우리나라 이제 도와주면서 뭐 전쟁 과정에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한이나 혹은 이제 미군과 함께 이제 국군이 북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문서들을 이제 가져왔어요. 그것들을 일명 이제 노획문서라고 불리는 거고, 우리가 이 문서들을 통해서 당시 이제 북한의 모습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서 그들의 뭐 사상은 무엇이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아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때문에 1950년대 이런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들의 지향점이나 이들의 사고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전환해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북한 노획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 노획문서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한국 전쟁 기간에 일명 6.25 전쟁이죠. 미군이 이제 북한 지역에서 획득한 문서를 말합니다. 뭐 이 지역이 이제 남한도 해당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면서 낙동강 방어선 그 근방까지 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도 이제 북한이 장악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일명 북한 노획문서의 문서 군명을 RG242 National Archive Collection of Original Records Signed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아니니까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명 RG242라고 하는 문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문서들을 통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체제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이제 문서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열람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화면 볼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전남인 다시 읽을게요. 전남 인민보를 볼 건데 1950년 8월 9일의 상황을 한번 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립 문서기록관리청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로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뭐 지금 전체 이제 1면과 2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뭐 시력이 좋은 친구들은 대강 보일 텐데 선생님이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로 해봤는데요. 자, 다음 화면 전환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한 5가지 자료를 선생님이 이제 추려봤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신문의 이름이죠. 전남 인민보. 다른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일반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의 형태가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문 기관지처럼 이제 바뀌어 나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1950년 8월 9일 화요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큰 글씨의 제목들을 선생님이 따와봤습니다.
선생님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소련의 평화적 대외 정책은 평화와 민주의 구현이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즉, 이들은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볼게요. 침략자 미제 타도를 절규, 수백 청년 의용군을 자원, 감격과 흥분에 뒤끓은 민청 궐기대회라고 하는 내용 보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아마 북한 뉴스나 틀어보면 비슷한 이야기 할 건데, 미국 제국주의 타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 입장들이 1950년부터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사회주의와 그 자유주의를 둘러싸고 갈등을 하고 있는 냉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냉전이 하나의 전쟁으로 폭발한 열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한번 볼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전체 조선 인민들이여 또다시 선생님 천천히 읽을게요. 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으려거든 그 누구를 물론하고 미국 강도놈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우리 강토에서 박멸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다같이 궐기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 마찬가지로 볼 때도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하는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남한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들을 담고 있는 것을 현대 뉴스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전남 인민부 한번 봐봤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만 보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 더 가져왔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950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북한에서 사용된 하나의 문서이자 신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목은 보이고요. 이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사진일 텐데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 봤을 때 어떤 사진이 보입니까? 네, 왼쪽에는 김일성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스탈린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김일성을 이제 스탈린처럼 거의 신격화하는 거죠. 소련과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봤을 때 뭐 국가의 규모나 여러 기타적인 시스템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북한의 국가의 원수를 소련 국가의 원수하고 대등하게 봄으로써 굉장히 위대한 국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보이라고 하는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내무성 문화국에서 이제 이제 만들게 된 하나의 뭐 기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이 조금 더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여러분이 왜 신문 이야기할 때 국가를 대표하고 정부를 대표하는 신문은 없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각각의 신문들이 있을 뿐이지, 이들이 이제 국가나 뭐 청와대 기사 신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따로 신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몇 가지 내용들을 추려봤어요. 이 또한 이제 보위라고 하는 기관지의 내용들인데요. 전체 농민들의 환희와 감격 속에 남반부 토지개혁 착착 진행이라고 하는 용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토지를 분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뭐 농민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이 농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개혁이나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향을 실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토지 개혁을 남한에서도 실시하려고 했네, 이런 생각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안보리 사회에서 전쟁 상인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반대 뭐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 이 한반도 문제를 결국 넘겼었죠. 그래서 총회하고 소총회를 거치면서 결국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선거를 하라 뭐 이런 결정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당시 상황 속에서 이 북한과 남한, 즉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유엔 안보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의 자료를 보면요, 주은래 각하와 이제 김일성 수상의 그 이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사진 자료처럼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 개인을 이제 주은래, 중국 그 인민국가죠. 중화인민공화국을 이제 세운 데 기여한 그 공산당에서 활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외교부장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김일성 마찬가지로 동급으로 보면서 이제 신격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노획문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평화 통일 정책만 이야기할 뿐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한계가 있죠.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자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들을 사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남한이나 혹은 북한 지역에서 이들이 썼던 그들의 문서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